국회 헌정투기 지금 네. 가동 중인데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한판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마주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헌정특위 잘 하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제 제목도 어렵고 네.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대선 때 엄청나게 쟁점이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진태 의원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논의가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분이 이제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가로막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가 어떻고 의원 수가 몇 명이고 늘 중앙선관위 네. 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헌법 특위였어요. 네. 정개특위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개혁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네, 우선 네.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좀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네.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또 네. 친해지고 그런 건가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 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대선 약속도 하신 바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12월에 그 어느 지점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개헌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네.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성을 바꿔야 돼요. 네? 북한에서 제일 핫한 성이 김씨 아닙니까? 김씨.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김씨.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네. 어떻게 국회의 과제로 던져졌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열망 예.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좋습니다. 시기 6월 달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 논의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네. 의지가 실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루면은 깽판 친다 속된 말로 이렇게 네.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자승자박하는 반대 투쟁 멈추고 네. 의지가 실린 네. 대안을 내라. 네. 실제 개헌은 어디까지 또 선거제도는 어떤 방안으로 네, 네. 하고 이 논의를 해서 언제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네. 이 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선 때 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네.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
촉구보다는 네. 실질적인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네.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6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전국이고요.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이걸 좀 이 일종의 스케줄, 시간표를 일찍 내놔야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언제까지 내놔야 될까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적어도 2월 말까지. 네, 예. 2월 말까지는 뭐 합의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유연한 합의안 그러니까 네. 주요 쟁점들을 최대한 좁히는 네.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국민투표 시기도 에헤.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네. 워낙에 이제 헌정 네. 특위 전에 개헌특위나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은 네. 이게 뭐 정당 간의 대결 정치로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민심연대 정치개혁 네, 네, 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뭐 공식 테이블에서는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네. 치고받고 하지만 네. 이 테이블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만들었고 네. 2월 중순까지 예. 조금 유연한 네.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한 합의안이라는 것은 단일 안으로 네. 문구까지 통일한 정도의 단일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저희 권한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범위에서 네. 이제 협상해서 좁혀라. 이런 식으로 논점을 최대한 좁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야에 대한 합의의 범위를 네.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크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양당, 특히 이제 큰 당 두 당이 입장이 좀 갈리고 있어서요.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냐. 이 논점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헌정특위가 있었어요. 네. 아니, 그저께 헌정특위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수요일 다 날, 하는 예. 얘기가 지금 뭐 기초토론은 사실 다 돼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이긴 하나 네. 개헌이 성사되는데 관건적인 의제는 네. 결국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다. 네. 그래서 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서 네. 어느 만큼 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나머지도 좀 정리가 되니까 네. 그것부터 먼저 토론을 하자. 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미 뭐 쟁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은 확인이 된 거죠. 네.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게 기득권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의원의 자리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양당의 양보와 타협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헌정특위 테이블에 와서 네. 옳고 그름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네. 어느 게 왜 지금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제도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놓을 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양보할 얘기-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채택해야 된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의석수 문제가 되니까 네. 의석수를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네.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네.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네. 광역시 네. 같은 경우에 네. 50만 명 이상인 시를 중대선거구제로 네, 바꿔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예. 이 범위 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는 네. 결국은 이제 그 총리 추천권 또 네. 추천권이라니까 선출권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예.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국 이제 감사 기능과 예. 예산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문제는 지금 집권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열어놓을 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선거제도 문제는 결국은 의회로 권한을 가져온다는 건데 의회가 지금 같은 불신을 갖고 네. 받아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게 결국은 이제 타협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네. 시간이 많을 때 그러세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창 올림픽이 이제 보름 네.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양 올림픽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막 실검 전쟁을 펼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IOC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굉장히 어찌 보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를 했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홍한유 새 대표에게 꿀밤을 한 대씩 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정쟁과 대결 정치 문화가 일상화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네. 협력까지는 안 된다면 뭐 정쟁 중지라도 네.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둔 네. 이런 이제 야당의 공세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정치 수준을 네. 전 세계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참 도를 넘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OC에서 나서서 네. 정말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네.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결정을 해줬는데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계속 지금 네. 색깔 공세를 하고 예. 이건 뭐 최후의 발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발악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네.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조차도 네. 마구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네. 그런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좋게 말하죠. 자유한국당의 이 부족함을 전 세계에 지금 홍보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족함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네, 네. 네. 좋은 말을 쓰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쟁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상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어디로 출마하시나 이게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시고 또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또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당하고 저하고 눈치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이요? 네, 네. 네. 이제 지방선거 출마 문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좀 더 보면서 네. 당하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답변하시는데요. 그 뭐 개인적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당이 결정하면 해야 된다라는 선당후사 정신 이런 것도 있지 그건 뭐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거는. 제가 어쨌든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네. 당대표를 했고 네. 누구나 네. 정당인으로서 자기 그 책임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에서 결정한 당에서도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이제 판단을 최종적으로 네.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임금 문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2030 세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단일팀 문제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좀 지지 철회를 한 분들이 있다. 이런 그 여론조사 지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청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더니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30대가 제일 많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30, 40. 그러니까 2340 세대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사서 네. 조물주의에 건물주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언론에서 전했는데 네. 뭐 저는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비트코인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서 정의당에서도 뭐 입장을 물론 저희가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은 네.
내야 되지 않느냐고 할 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청년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게 네. 바로 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훈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다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네. 단기적인 해결책은 이제 정부가 좀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노력하면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회에 네. 대해서 믿음을 주는 네. 그런 정치가 이제 조금 필요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아마 허리케인 라디오 부스에서 최일구 앵커께서 내려오고 계시는 중일 텐데요. 내려오시는 대로 모셔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